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식 좀 전해주세요. 런던 증시에서 뉴욕 증시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눈에 띕니다. 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집계를 이용했는데요. 올해 네. 들어서 런던 증시에서 상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기업이 88개라는 겁니다. 네. 반면에 신규 상장은 18곳에 그쳤다. 그래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그 순감이 가장 크게 벌어진 걸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오프닝 벨을 치면서 모든 자금이 다 뉴욕으로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런던에서 뉴욕 증시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금융 위기 이후의 최대 자금 이동이라고요.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지난 7월에 출범하고 나서 이 자금이 나갈까 봐 금융규제 완화 같은 유인책을 상당히 많이 내놨는데도 이렇게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시총이 한 23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1조 원이 넘는 장비 렌털 기업 애슈테드가 런던에서 뉴욕 증시로 이전을 하는 걸로 발표를 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020년 이후에 지금 런던 증시 대표 지수가 이제 FTSE 100 지수인데 이걸 떠나는 6번째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6개 시총을 합치면은 네. 2,800억 파운드, 507조 원 정도. 그러니까 FTSE 100기업 전체 시총이 한 1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플러터, CRH 1년 반 사이 또 뉴욕 증시로 옮겼다는 네, 기록도 지난 한 있고요. 1년 반 네. 사이에 도박업체죠, 플러터. 여기는 시총이 한 70조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건축자재 업체 CRH 이거는 한 근 80조 원 정도인데 여기도 뉴욕 증시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로 런던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자금 이동이 있다. 분명히 이유가 분석이 될 텐데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은요. 네. 투자자를 좀 더 다양화하려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유동성 향상에 대한 이런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에너지 강국 같은 옛 경제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한 8%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지금 빅테크 탄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 27% 상승, 훨씬 더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이제 시장이 보기에 북미 시장 전망이 상대적으로 밝은 걸로 그렇게 기대되는 것도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런던 증시에서 대형 상장사 한 18곳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서 리오 틴토나 브리티시 아메리칸 터바코 같은 데를 대표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옮겼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있어 보인다. 더 이탈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트럼프 2기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기에 조금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건가요? 골드만삭스가 이 보고서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을 했는데요. 갈수록 많은 영국 기업이 미국으로 상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영미 간의 평가 가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FTSE 100 지수 상장 기업 CEO가 이제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런던 증시 이탈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이 인수팀이요.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또 배터리 소재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련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네요. 그런 건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이제 로이터가 인수팀이 지금 준비한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내부 문건인데 아직은 일단 예상대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런 첨단 소재라든가 배터리 소재 같은 이 차단 강화안을 공고한 걸로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이제 대당 최대 $7,500 서해 공제식으로 보조금 주는 거를 이제 폐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건 예상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가공 이런 쪽으로 돌리자. 그리고 이제 특히 흑연하고 리튬 같은 이런
히토류 부분에서 전기차 배터리 그 핵심 채굴 이런 게 이제 중국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취약한 점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로이터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중요한 건 국내 업체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조금 눈에 띄는 게요. 네. 이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동맹하고는 별도 개별 협상으로 이 관세를 면제하는 그런 방안을 인수팀이 공고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리는 쪽,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더 강하게 배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충전소 건설비를 우선으로 뭐 국방 쪽으로 돌리는 거.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네.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을 해도 소재하고 부품 일부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외에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역량을 가진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조율이 필요할 거라는 관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인스팀 문건에 추가적으로 좀 확인되는 내용들도 있을까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네. 있습니다. 적대국에 대한 전기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하고 그다음 미국산 배터리 수출에 대한 수출입 은행 지원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이 미국산 자동차에 더 개방하도록 관세를 협상 도구로 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예 여기에 협상 도구라는 말이 좀 들어갔나 봅니다. 아마 그렇게 네. 표현이 된 모양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연방 정부가 이제 사도록 한 거 그거라든가 뭐 전기 군용차 개발 같은 것도 폐지를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또 아시다시피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연비 기준도 강화했는데 이것도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제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 손정희 회장과 같이 나타났다. 이게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네. 보도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두 사람 손마사요죠. 네. 이제 한국 이름은 손정희인데 네. 이 사람이 말하고 가서 트럼프 만났죠. 만날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만나고 네. 두 사람이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거기서 보니까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소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거다. 이거는 대선 이후 미국을 매우 낙관하기 때문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뭐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내 행정부 일기 때 그 손 회장이 5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엄청난 돈을 갖고 미국에 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챗 GPT 뭐 포함해서 이미 발표가 됐던 것도 이 내용에는 투자 내용에는 좀 포함이 되나 봅니다. 1,000억 달러라고 네. 하는데 여기는 이미 챗GPT 부분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 15억 달러 되는데 이것도 이미 포함돼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좀 크게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가 트럼프 한 번이 아니라 트럼프 2기 내내 진행을 네, 한다는 4년 거죠? 내내 한다는 네. 겁니다. 여기 대해서 손 회장도 네.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트럼프 승리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옆에 있다가 투자액을 2천억 달러로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약간 동담적으로 얘기를 네. 하니까 참 위대한 협상가네요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시 뭐 농담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는 모두가 나한테 대들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관세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뭐 부자로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1,000억 달러면 이게 엄청난 돈인데 그렇죠. 이걸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 했더니 이제 지금 CNBC는 소프트뱅크 밑에 그 IT 전문 비전 펀드가 있죠. 그거 하고 이제 영국 반도체 설계에서 암을 이제 인수했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뛰고 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사실 1,000억 달러 조성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 돈으로 143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기 때도 이렇게 투자를 했었죠. 트럼프 일기 때. 500달러 하겠다고 네. 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트럼프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샘 올트먼 이 오픈 AI CEO도 트럼프 대선에 기부한 데 이어서 뭐 취임식에도 내기로 하고 좀 사이를 좋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방금 트럼프가 네. 일기 때는 모두가 나한테 대들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했는데 네.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 뭐 트럼프 그 취임식에 뭐 100만 달러씩 내기로 뭐 AI, 오픈 AI도 그렇고 뭐 메타, 아마존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돼 있고요. 뭐 팀 쿡 애플 CEO는 지난주인가요? 말하라고 가서 직접 만났죠. 아무래도 뭐 이제 다음번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픈 AI가 영리법인을 전환을 이제 추진하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저커버그도 반대에 나섰다.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배경 좀 전해주세요. 두 사람이 네. 뭐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죠. 네. 근데 지금 머스크는 이미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영리법인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CEO 저커버그도 나도 반대한다. 그렇게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서 몇십억 달러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영리 쪽에 쓰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나쁜 선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두 사람은 사실 이 머스크하고 저커버그가 사이가 안 좋았죠. 기억하시죠? 작년 6월에 격투기 하겠다고 했다가 맞아요. 슬그머니 이제 조용해졌죠. 그랬는데 오픈 AI가 지금 요즘에 잘 나가니까 이게 이제 영리법인으로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를 하게 되면은 메타도 그렇고 자기들한테 그야말로 더 경쟁력이 높아질 거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동주가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오픈 AI 영리법인 전환 추진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진실 게임이라는 표현도 여기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있는 겁니까? 좀 두려워하고 있는 업체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오픈 AI 그 초기에 공동 투자를 했죠. 네. 그때는 비영리로 하기로 했는데 말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왔고 자기가 또 별도의 AI 회사를 세웠죠. 그런데 또 여기 대해서 오픈 AI 쪽에서는요, 저건 말이 틀리다. 그 사람 애초부터 영리 추구를 원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 해가지고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이제 제119대 연방하원 상임위원장 자리 개원을 119대 연방하원 개원을 하는데 모두 백인 남성으로 채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ABC 보도네요. 하원은 지금 다수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는 구조인데요. 지금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118대 하원인데 지금은 그래도 세출위원회, 에너지상무위원회, 고육인력위원회 3개는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ABC 보도를 보니까 17석 모두가 전부 남성, 그것도 백인 남성으로 채워지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09대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미국 의회 이 구조를 저희가 이제 정치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이제 다 예, 맞는 독식하는 거죠. 걸로 돼 독식하는 있고요. 구조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네. 이제 발표하면서 국경 뭐 인프레 문제 같은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요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글쎄 이걸 꼭 백인 남성이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새 하원 외교위원장도 그렇고 군사위원장도 그렇고 각각 누가 지명이 된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네. 게 아무래도 뭐 외교, 군사 뭐 이런 상무 쪽인데요. 네. 지금 보면 외교위원장은 아프간 그 상용사 출신이고 이제 브라이언 메스트라는 플로리다 출신 이제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아주 대북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군사위원장은 마이클 로저스라는 가 맡았고요. 에너지 상무위원장도 있고요. 뭐 브렛 금융서비스 거스리 위원장도 뭐 그리고 있고. 금융서비스 위원장 뭐 세입위원장 이런 쪽에 이제 우리한테 조금 관심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네요. 자료를 자체 입수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반군의 정권을 넘겨주고 러시아로 도주한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오래전에 이 모스크바에 현금 2억 5천만 달러를 비밀리에 빼돌렸다 이런 폭로를 했네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도요. 이 알 아사드 아버지 때부터 해서 53년간 독재했죠. 2대가. 그래서 해외 은닉 재산이 뭐 많게는 한 12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기 더해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비행기로다가 조용히
한 2톤 분량의 어. 100달러권하고 500유로권을 모스크바 공항을 통해서 러시아 은행 쪽으로 빼돌렸다는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그건 한 3억 3,600억 원 정도를 뭐 지금 뭐 아사드가 뭐 시리아 뭐 외환난이 심각하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서 뭐 지금 뭐 호화 주택도 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 국무부 담당 차관보를 지낸 인사가 하나도 놀랍지 않다. 정기적으로 그런 걸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로이터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 시리아 중앙은행에 한 26톤 정도의 금괴는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2011년 그때하고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금은 빼돌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워서 그런지요. 참. 네. 일단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네. 네, 알 아사드 입장에서는 푸틴이 뭐 자신의 그 수호천사인 셈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피난을 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참 씁쓸합니다. 네. 자, 밀레이 아르헨 대통령이 또 로마를 방문하는 와중에 이탈리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까? 이 사람은 평소부터 자기 조부모 3명이 이탈리아계다. 그래서 나는 75%가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탈리아 초청으로 로마를 방문했는데 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여동생하고 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탈리아 야권하고 뭐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게 이탈리아가 그 시민권 취득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태어나도 거기서 부모가 외국 국적자면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0년 이상 살아야 되고 뭐 하는데 잠깐 갔는데 그냥 바로 준 겁니다. 신속 뭐 절차를 통해서 했다. 뭐 특혜 논란이 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뭐 계속 비판을 합니다. 뭐 아니 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기억하시죠? 파리 올림픽 때 이탈리아 여자 배구팀이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근데 이 팀이 다인종 다민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계획에다가 시민권 신청 여건을 대폭 이제 완화하는 그런 게 지금 이미 그 국민 투표에 필요한 그 50만 명 서명 받고 헌법재판소 승인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밀레에 대한 특혜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가 시끄럽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까? 네. 일단 뭐 시민권은 이제 획득은 했고. 획득은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4년까지 인도 여행객 해외 지출이 굉장히 늘 것이다. 뭐 지금보다 2배 이상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지금도 네. 그 인도 항공 수요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뭐 14억 인구가 뭐 중국보다 더 많아졌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게 젊은 층의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여행 관광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2034년까지 인도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돈이 한 근 770억 달러,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여행 가서 쓰는 돈이 본격적으로 그렇게나 늘 많아질 것이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인도가 아직까지 뭐 인프라 같은 게 많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열악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전 세계 호텔 체인들이 이제 여기 대해서 적극 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쪽 그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또 성장도 굉장히 급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니까. 그렇죠. 메리엇 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그런지 2025년까지 인도에 호텔을 한 250개 이상으로 네. 늘릴 계획을 지금 최근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2025년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 미국 최대 트렌드가 실버 쓰나미다.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도 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은행 TD 코엔이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의 인구 통계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급증.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실버 쓰나미가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65세 이상이 지금 미국의 인구의 한 18%인데 이 추세면 2050년에 25%. 사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우선 나이가 들면은 다니는 게 힘드니까 주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주택 개조 수요가 클 거다. 그래서 지금 북미 주택 개조 시장이 최대 1조 달러가 될 거다. 그렇게 돼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은 미국 GDP가 많게는 한 6%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피 산업도 노령화 영향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건 왜요? 왜냐하면은 술 마시다가 술 나이 들면 이제 커피를 좀 더 커피 마실 시간이 많아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즐기죠. 그래서 지금 이 TD 코엔에서 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올해 핫픽 하나로다가 그 미국 그 4위 커피 프랜차이즈 체인 그 더치 브로스라고 92년에 오리건주에서 형제가 창업했는데 지금 한 400개 매장이 미국에 있고 4위 커피 체인인데 여기를 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버스남이 그래서 주택 리모델링, 커피 산업 이런 논리로 추천을 하고 있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